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 불안감에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3,000피를 기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가 13일 전쟁 발발 직후 주춤했지만 오늘은 개인들의 순매수세로 상승 반전했는데요. 방산주는 천장을 모르고 달리고 있죠. 코스피가 중동 사태란 대형 악재를 뚫고 올해 3,000피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상황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좀 떨어졌는데 네. 1%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 국제 유가도 급등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네요. 왜 그런가요, 지금? 금요일 날 이미 선반영을 했죠.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코스피 빠진 것은 이스라엘, 이란 분쟁 때문에 빠졌고, 그때 보신다면은 유가가 장중에는 77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72달러, 71달러입니다. 많이 내려왔고, 네. 그리고 그때가 불안감이 가장 고조됐던 상황이고, 지금은 좀 최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그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 호르무즈에 봉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리거든요. 네. 왜냐면은 원유 수급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미국이 참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까지도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지금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상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의 차이가 워낙 납니다. 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은 좀 시장을 계속적으로 교란 요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유가를 급등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변동성이 커진다면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비화되지도 않고,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1% 이상 떨어졌는데 네. 이 정도면 뉴욕 증시도 잘 견뎠다. 앞으로 더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시 이렇게 보세요? 다른 이유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이번 주에는 워낙 많은 이벤트들, 그러니까 실물 지표들이 발표되고, 그리고 F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적 리스크로 인해서 더 충격을 받거나 더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를 보게 된다면 플러스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주말 충격을 좀 해소하고 소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이런 와중에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특히 보니까 방산주들이 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많이 올라온 올랐죠. 상태여서 네.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법도 한데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라는 시장의 전망이 높은 거예요.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지속된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기존에 공약을 했던 것들을 보면은 스마트 강군 을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방산 수출을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들도 내놨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정책적인 흐름, 글로벌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미 매수한 분들이 플레이하는 구간이지 신규 매수하기는 좀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신규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좀 쉬었을 때 그때 비중을 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네. 코스피 3,000을 올해 이제 자신을 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곧 뚫을 것도 같은데, 워낙에 이제 또 많이 달려왔으니까 네, 네. 좀 쉬어갈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어떻게 네. 보세요 올해? 아마 7월 중에는 3,000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7월에. 네. 그런데 한 템포 쉬어가야 되겠죠. 네. 쉬지 않고 올라온 증시가 쉬지 않고 달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조정이
팔아야 될 조정이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어서 네. 만약에 조정이 있다면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오늘자로 하반기 전망을 냈는데 네. 올해 코스피 상단을 3,150으로 제시드렸습니다. 3,150을 상단으로 보셨고요. 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는 흐름 또는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 말에만 하더라도 올해 코스피 3,000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되게 황당하셨던 그럴까? 분들이 뭐 좀, 그럴 네, 수 너무 있을까? 낙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다 그렇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은 하반기에 코스피 3,150 했더니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등락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2,280에서 거의 큰 조정 없이 3,000 가까이 왔거든요. 조정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된다면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코스피 고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전망을 오늘 내셨다는데 3,150을 상단으로 보셨고 그러면 이 상단으로 3,150을 높인 가장 큰 원동력은 뭐 혹시 이재명 정부의 뭐 상법 개정안 어떤 정책적인 겁니까? 아니면 뭐 뭘로 봐야 될까요? 외국인들로 봐야 될까요? 일단 상법 개정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말에 봤던 흐름보다 좋아진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네. 관세 정책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경기 부양 정책이 되게 세졌습니다. 금리 인하도 더하고 재정 드라이브도 더 세게 걸고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부재했던 재정 정책이 들어오고 추경이 1차, 2차에 걸쳐서 있을 것이고 네. 지난번에 금리 인하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또 금리 인하를 하겠죠. 난유에스 쪽의 폴리시 믹스,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들어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은 달러는 계속적으로 약세로 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풀렸으니 풀리니까. 그런 흐름들이 신흥국 그리고 코스피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 예. 내년까지 상승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올해 3분기, 4분기 중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도 경기 부양 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난유에스만 경기 회복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는 트럼프까지도 그리고 미국 정부 연준까지도 경기 부양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면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이 되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 저희는 상단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동력이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 선진화법들이 어느 정도의 스텝과 속도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좀 네. 시장에 기대가 좀 많이 높아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3,150을 간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과 펀더멘탈 흐름, 유동성 흐름들이 코스피 상승 추세를 지지할 것이고 여기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돈의 힘, 네. 풀리는 유동성의 힘으로 우선 가장 중요한 상승 에너지는 유동성이 될 거다. 네, 재정과 통화 정책 면에서 더 지금 지출 확대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코스피 상단을 그렇게 높일 경우에 네. 좀 앞서서 달리는 업종이랄까, 끌어가는 업종이란 뭐 그런 건 어떤 걸 일단은 정책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책 생각합니다. 수혜주들, 네. 특히 조선방산기계 같은 경우는 국내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글로벌 트렌드가 맞물려 있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행정부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의 지출을 전 세계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력기계 같은 경우는 AI 성장성에 발맞춰서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조선방산 기계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 같다. 조방기로 해야 됩니까? 조방원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주라든지 긍정적인 그림들이 있는데 원전은 뭐 저희가 추천드리기에는 그 시가총액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만 있어서 기계랑 좀 묶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튼 이 흐름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라와서 좀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비중을 늘리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업종들 중에서는 하반기 실적이 좀 레벨업되는 업종들을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업종 네. 예를 들자면 어떤 예를 게 있어요? 들자면은 반도체, 인터넷,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있고요. 네. 이 업종들은 하반기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그림이라서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업종이 있는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아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인데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는 것들은 누구 다 알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거든요. 예. 매번 흑자 전환한다 그랬다가 맨날 적자를 내고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2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흑자에 가까운 그림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인터넷, 제약 바이오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오른 종목은 팔고 떨어져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져 그건 있지만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평가돼 있냐 아니면 지하 10층, 20층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기준이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입니까? 네, 2분기 실적이고 이미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12개월 선행 PBR,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그거 예. 보면은 0.9배입니다. 0.9, 1이 못 된다 네, 이거죠. 일이 못 되게 됐죠. 예. 그리고 실적 전망치 자체는 하반기에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선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더 명확한 그림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확인되면 하반기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또 실적 쇼크가 나오고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또 추세적 시장이 상승 흐름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상장 주식 중에서 네. 5개 중 1개꼴로 52주 신고가더라고요. 네, 어느새 그렇게 오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달리는 시장인데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거 보면. 뭐 이미 싸게 잘 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시장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데 신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크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흐름들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아마 3분기 중에 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3분기. 네. 네. 만약에 지금 주식이 거의 없고 나는 새롭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피라미딩 전략을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피라미딩? 지금 가격대에서 내가 100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5에서 10 정도를 사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예. 5에서 10만, 네. 10% 이하로. 네, 그러면은 뭐 올라가면은 그래도 투자를 했으니까 좀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뭐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뭐 레인지를 정해서 좀 떨어지면 10%더 사고, 더 떨어지면 20% 사고, 더 떨어지면 30% 사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더 늘려가는 피라미드처럼 좀 전략을 세워놓으신다면 네. 아마 좋은 그림들 좀 그래도 좀 싼 가격에 좀 많이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좋은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어서 주식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에도 큰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한 거죠, 오늘은. 뭐 약간 뭐 예, 왔다 근데 갔다 그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하다가 뭐 공교롭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란 이런 일단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외국인 순매수세를 조금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다시 또 순매수가 시작될까요? 뭐 순매수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는? 이런 노이즈 때문에 일시적인 매도는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매수 전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월 24일 이후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해졌죠. 그 이유들을 보게 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이런 그림들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슈라고 기업 생각합니다. 지배구조. 네. 네, 그거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본성진화법, 자본시장 성진화법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율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달러율.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작년 10월 저점을 깼습니다. 근데 그래요? 아직 원달러율 아직 못 깼죠. 작년 10월 원달러율의 저점이 얼마였냐면 1,308원이었습니다. 예. 네, 그 정도 레벨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살 이유는 좀 많다라고 생각할 원화 수 있죠. 강세 기대감으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았습니다. 이미. 네,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4월 중순까지 40조를 팔았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은 30%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팔 만큼 팔았고
줄이려고 줄일 만큼 줄였기 때문에 최근 긍정적인 변화에 좀 더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든지 누가 사면 파는 사람이 있죠. 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과 반대로 지금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여전히 미국 시장, 미국 뉴욕 증시에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개인들의 패턴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패턴이었죠. 미국은 조정받으면 항상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네, 환율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같은 20%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원화 환산을 했을 때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항상 똑같은 패턴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뭐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는 조금 그래도 최근 흐름들과 비슷하게 코스피가 좀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미국 비중을 늘리겠다는 분들은 뭐 되게 권장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미국 주식 편중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덜어내서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신흥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좋은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증시에 관심 갖는 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좀 주목해달라. 네. 아무리 주식값이 오르더라도 만약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가 오르면 평가 손을 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주시해달라는 지적으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